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안토니 펌플리아노, 아주 유명한 비트코이너죠. 고율 관세, 오히려 물가와 세금과 일자리에 긍정적이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맞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 부여하고, 그러자 바로 보복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요, 바로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멍청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죠. 공급망을 재정비해서 수입할 거를 국내 생산으로 돌리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찾겠죠. 그리 이게 오히려 이제 미국 내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국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게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수입 물가 올라가면은 가격 올릴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시각인 거죠. 자, 교역 감소.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 감소.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교역이 줄어들겠죠.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렴한 수입품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 생산 기반의 탄탄한 산업에서는요, 기업 간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정부가 이제 관세 수입을 활용해서 세금을 또 낮춰주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같이 놓고서는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 요인 이렇게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안토니 펌플리아노가 아주 좋은 그런 분석 내놨습니다. M2 역대 최고치 전망. 비트코인 2,100만 개를 향해서 무한 유동성이 쏠릴 거다. M2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뉴욕 증시 상황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부채가 다시 미국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2 유동성이 또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축소를 멈추고 점차 양적 완화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M2가 풀리는 거고 M2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결국 비트코인의 아주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M2 통화량 증가, 시중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결국 그게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아주 투명한 공급 스케줄과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그런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자, 비트코인 mem풀이 깨끗해졌다. 거래 수수료가 매우 낮다. 비트코인에 지금 저도 아침에 다시 mem풀 스페이스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이 비트코인에 지금 대기 중인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뭐 한참 굉장히 높았을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그냥 뭐 거래하거나 뭐 딴 데로 보내거나 이런 데로 쓰는 것보다는 사서 쟁여놓고, 아니면은 ETF로 보유하고, 뭐 요렇게 투자 일변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체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량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거래량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지금은 사서 그냥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라고 보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조 콘솔티라는 이 TBL 팟캐스트에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인플루언서도 얘기를 하듯이, 최근에 5개 블록 중 거래 수수료가 이 V바이트당 1세트 이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송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 모든 거래를 아주 지체 없이 싸게 처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동안 확장성이 없고 블록 스페이스가 너무 작고, 그래서 컨제스천이 몰리면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아무도 안 쓸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싸다. 왜 비싸다고 하냐? 아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인 지미송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블록 크기는요,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대요. 지미송이 정확히는 비트코인의 문제는 블록 스페이스 크기와 수수료가 아니었고 사기꾼과 스패머들이었다라고 아주 잘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한된 블록 크기가 대중의 채택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실제 문제는요,
이런 기술적인 제약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그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된 거고 아주 잘 설계하는 거고 이게 옳은 방법이고 작은 블록 크기 그게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이유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은 사기꾼들 그리고 스팸 코인, 알트코인들 발행해서 비트코인에 마치 더 좋은 것인 양 포장했던 그런 사기꾼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예, 비트코인의 작은 불용 용량은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테더, USDT 테더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1,400억 원어치가 발행이 됐습니다. 1,400억 원어치 테더가 발행이 됐다. 예,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테더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가 거래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즉각적이고 저렴한 결제, 직접적인 온체인 거래,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성을 굉장히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레이어 3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레이어 2라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다가 이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자산들, 다른 자산들을 발행할 수 있는 레이어 3가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타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타로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해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올라오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지금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USDT는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BSC 이런 체인들 위에서 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테더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심레스하게 비트코인과 테더가 지갑 안에서 아토믹 수합되고 그리고 테더로 결제나 아니면은 글로벌 외환 송금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아주 심레스하게 비트코인으로 바뀌는 그런 지갑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닝 기반 지갑들 중에서도 유명한 것들 스트라이크라든지 올레로브 사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바로 이 테더 라이트닝 기반 테더까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도입을 할 거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성이 더 강화될 거로 보인다. 그리고 더 심레스한, 더 빠른 즉각 결제가 되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더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금과 비트코인 이체 방법 비교. 금은 저렇게 거대한 트럭들을 가지고 앞에다가 경호 인력까지 두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똑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스마트폰에 QR코드만 읽으면 바로 이체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 비트코인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동성, 이동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장점, 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라가르드 22총재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포함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준비 자산은 유동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자금 세탁이나 범죄 활동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우리 ECB는요 비트코인은 절대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말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시장이 24시간 활발히 거래되는데 게다가 1경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까지 최근에 ETF를 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명을 하는지. 자, 자금 세탁이나 범죄 활동에 연루되는 거 그거는 뭐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악용되긴 하는데 그러면 유로는 범죄에 안 쓰이나요? 달러화는 또 안 쓰일까요? 아니면 금괴는요? 자, 현금과 금괴도 매번 범죄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일에도 쓰이고 나쁜 일에도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그걸 쓴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순입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는 아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자, 뭐가 두려워서 과연 이러는 걸까? 자기 밥그릇을 비트코인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하시죠?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비트코인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간밤의 뉴욕 시황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역 전쟁 우려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현재 6천 불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두 차례 10만 8천 불 선을 도전을 하고 그거를 못 뚫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중 고점 패턴이다. 이래서 지금 그 추세선을 이어보면 한 8만 8,900 불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요런 지금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기술적 분석이고, 일단 약세 원인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10%,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는 바로 보복 조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 1월 FOMC 결과 발표할 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좀 데이터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한동안 있을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처럼 저점 매수 그리고 주기적으로 TC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발판 삼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는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우존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죠. 캐나다, 멕시코 계속해서 보복 조치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구체적인 플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와 에너지 업계가 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죠. 일단 멕시코가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43%나 차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또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완성차 가격이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려되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또 미국이 원유 수입의 60%를 캐나다에서 들여온대요. 그래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재무장관이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에 첫 부채 관리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행정부가 이 부채, 즉 미국 채권을 어떤 스케줄로 얼마나 발행할 건지를 미리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원래 계속해서 재무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앞으로 수분기 동안에는 발행 규모 늘릴 계획이 없다가 그 제넛 옐런 전임 재무장관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국채 발행 재정 정책 보양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신임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는 어떤 계획을 발표할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는 지난 재무장관의 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그래서 올해 11월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는 합니다. 일단 10년물 금리는 4.566%로 1월 동안에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하고 지금 사회보장세 폐지 이렇게 이제 국세 수입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저는 비트코인은 호재라고 봅니다. 국채 발행 증가, 유동성 증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플러스 양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트럼프발 관세 여파의 달러 강세,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동안 이제 조금 내림 추세였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되게 웃긴 게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테더 가격이요 1,500원을 넘었습니다.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 묶여 있는데 테더 원 가격은 지금 1,500원을 넘었다라는 거죠. 야, 이거는 이제 국내 금융 당국의 외환 당국의 이 원달러 환율 누르는 그게 아무래도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멕시코 페소와 당연히 2%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신흥국 통화 중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캐나다와 달러도 1.4%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은 달러가 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관세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더라도 달러 강세가 주변국 통화들을 약세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은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미 테더화 가격이 1,500원 위에 있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도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런 전망을 좀 하게 만듭니다. 자, 금값 역대 최고치 경신입니다. 2,85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2,859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와,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이 탈달러화 수단으로 금을 선호하고 있다. 네, 2023년부터 이어져 온 트렌드긴 합니다만 요즘 따라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이는 주식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싸진 않다. 뭐 당장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싸진 않다. 비싸다. PER로 봐도 그렇고 PS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서 이 장기적인 수익률 상승을 도모하고 싶은데 그래서 금이 최근은 아니고 지난 1, 2년 동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탈달러화 수단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선호하니까 이 기관 투자들의 결정에도 당위성이 생기고 아주 좋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이 저는 정확히 비트코인으로 똑같이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한 단락에 금을 비트코인으로 똑같이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주식시장이 뭐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불확실성이 증가하든 어떻게 되든 저는 비트코인에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밈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해놨던 거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비싸서 사고 싶은 10만 불, 싸서 기피하는 5.9만 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9.6만 불까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망에 따르면 8.8만 불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불일 때 여러분들 비싸서 못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밈에서도 보듯이 5.9만 불에는 아무도 앞에 줄을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불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줄을 서고 살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사나요? 비트코인 같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우상향하는 걸 보여준 자산을 쌀 때 사야지 왜 항상 비쌀 때 사느냐. 포모에 빠져서 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싸졌을 때 좀 사자.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날 텐데. 네, 생각을 조금만 전환을 해보면은 비트코인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5년 2월 3일 데일리 비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